공포라디오 이웃집 봉씨의 기묘한 이야기. 임진왜란에 대한 예언. 오늘의 이야기는 지난번 병자호란을 예언한 노인에 이어서 임진왜란에도 비슷하게 몇 가지 예언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해서 6년 뒤인 1598년에 끝난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벌어진 전쟁을 말합니다. 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의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국토가 초토화되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그런 만큼 큰 재앙이었던 임진왜란을 미리 예언한 사례도 여럿 있었는데, 먼저 국가 공식 기록인 1592년 4월 30일자 선조실록을 보면 이런 예언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스승이었던 승려 무학이 지은 도참기라는 예언서에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이 나와 있는데, 임진년 1592년에는 악룡운군, 담공월령, 유무화 처거, 무유화 철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구는 임진년이 되면서 민간인들에게까지 널리 나돌았는데 아무도 그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카가 지휘하는 일본군 선발부대가 조선의 부산을 공격하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당시 명성이 높던 장수인 신립을 보내어 방어하도록 하였는데, 신립은 1592년 4월 28일 지금의 충청북도 충주 탕금대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그가 거느린 군대와 함께 일본군에게 패배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무학이 도참기에 언급한 악룡운군, 담공월령, 유무화 처거, 무유화 철회의 뜻이 바로 탕금대 전투에서 패배를 예언한 것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악은 곧 유학강신이며 용은 입의 뜻이며 운근은 곧 돌이니 악룡운군은 바로 신립이라는 말이 됩니다. 또 담공월령은 곧 달이 여울에 떨어지는 것이니 물에 빠져 죽는다라는 말인데, 신립은 탐금대에서 패배하자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한양의 백성들이 피난을 가고 왜구가 들어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진년 1월부터 자리봉사 고리청정, 경기감사 우장직령, 큰달마기라는 동요가 도성 안에 퍼졌는데,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그 노래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리고리는 우리나라의 방언으로 냄새나고 더럽다는 뜻인데, 이것은 임진왜란 뒤에 생긴 납속 군공을 의미하며 봉사첨정은 다 낮고 미천함을 의미하니,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공을 세우고 벼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큰달마기는 곧 큰달의 끝인데, 선조 임금이 4월 금음날 피난을 떠났으니 그 달이 큰달이며, 경기감사 우장직령은 경기감사 우장, 즉 비옥과 직령, 즉 도포를 입고 임금을 따라 피난을 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저자를 알 수 없는 조선말의 야담집인 청구야담에서도 임진왜란에 관련된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김윤신이란 사람이 학자이자 도사인 남사고와 친해서 그의 집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 베옷을 입은 노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남사고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노인은 푸른 옷과 나무신이면 나라의 일을 알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나 임금이 궁궐을 떠나고 서쪽 변방에 도착할 때쯤 도성이 다시 회복을 할 것이며, 두 번째는 한강을 건널 일이 없다라고 말했고, 남사고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김윤신은 노인이 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선조 임금이 도성을 떠나
조선의 서쪽 변방인 의주로 피난을 간 후에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도성은 다시 조선의 영토로 회복되었습니다. 그제야 김윤신은 노인이 임진왜란을 예언했음을 깨닫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일본군이 다시 쳐들어오자 선조 임금에게 자신이 남사고의 집에서 본 노인이 한 말을 전해주고 이제 전하께서 왜군을 피해 한강을 건널 일은 없사옵니다 라고 풀이해 주었습니다. 과연 그 말대로 명나라 군대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이 일본군을 격파하여 일본군은 진격을 멈추고 남해안으로 철수하였으므로 선조가 두 번째로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갈 일은 없었습니다. 1873년 조선 고종 임금 때 서유영이 쓴 야담집인 금계필담에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에 관련한 유명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신묘년인 1591년 선조 임금이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여자 한 명이 손에 볏짚을 쥐고서 남대문에서 궁궐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가 궁궐을 출입할 때마다 피가 땅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는 또한 하늘이 울리도록 크게 울더니 잠시 후에 궁궐에 큰 불이 나서 모조리 잿더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선조 임금은 그 꿈이 재앙을 예견한 흉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해인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일본을 뜻하는 한자 외는 벼와 여자가 들어간 글자이니 곧 일본이 쳐들어와서 궁궐을 불태운다고 하늘이 선조 임금한테 미리 가르쳐준 것이다 라고 풀이했습니다. 참 비참한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그래서 이같이 예언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